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행사가 끝났습니다. 역시나 큰 틀에서 그간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표준 아이폰 14 모델은 아이폰 13보다 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애플은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을 확실히 나눴는데요. 그래서 기본 모델에는 아이폰 13과 같은 5나노 칩인 A15 바이오닉이 14 프로와 프로 맥스엔 TSMC 4나노에서 만든 A16 바이오닉 칩을 각각 탑재했습니다. 애플은 A16 바이오닉 칩이 애플 최초의 4나노 칩이고 스냅드래곤 등 동급 경쟁 제품보다 최대 40% 빠르고 전력 소비는 30% 수준이라고 광고했지만 A15와 비교하면 거의 나아진 게 없는 칩입니다. 애플에게는 좀 엄격한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1등의 경쟁자는 2등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애플이 혁신의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게 지루했던 애플 아이폰 14 행사에서 하나둘 드러났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 이미 삼성은 몇 개의 광고에서 애플을 조롱했고 심지어 스티브 잡스의 딸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십을 빼더라도 아이폰 14는 본질적으로 아이폰 13과 다른 게 거의 없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이폰 14는 아이폰 13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폰이라는 얘기가 이미 외신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전 제품 출시 행사 중 일부는 전설의 소재에 가까웠었습니다. 이 잡스가 말하던 원모 띵이 이를 대변하는데요. 이 잡스는 특히 이 원모 띵의 발표로 군중의 숨통을 틔우는 데 능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기업으로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이 수익에 큰 기여를 하는 구독 사업을 키웠던 게 바로 애플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혁신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비교해도 그런데요. 이 삼성이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한 지 10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직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애플 팬들이 애플이 제품 출시 행사가 끝날 때쯤 보통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지난날을 바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애플이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한계를 계속 밀어붙일 것을 기대했다면 이번 아이폰 14 발표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내용적으로는 더 취약했습니다. 이게 혁신가 잡스가 아닌 관리가 팀 쿡의 스타일이자 특징 아니면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플은 확대되는 구독 사업과 괜찮은 하드웨어 판매를 바탕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주주들의 반발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플이 영혼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위기 징후라는 생각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애플이 더 이상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삼성이 베끼기 위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썼던 삼성이 이제는 무엇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 예전에 애플은 삼성의 휴대폰이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모방범이라는 카피캣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일리 있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폴더블 폼팩터로 업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능력을 입증하는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의 지평도 넓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기술 혁신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VR, AR로 다시 이전의 애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플은 경쟁 업체들이 고객을 빼앗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해자를 여러 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바로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를 통해서죠. 하지만 새 기술을 보여주는 데는 점점 실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돈 버는 데만 성공하는 애플의 성공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 없었던 애플 아이폰 14 공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